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니덱 OPD 스캔 3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수차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버뷰 서머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니덱 OPD 스캔 3는 왼쪽과 같이 거만용 굴절력 측정기로 위류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거만기의 성능이 좋아져서 굴절력과 케라토 이외의 역반사 측정, 수차 정보 등 다양한 측정 결과를 제공하는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니덱 OPD 스캔 3도 이러한 거만기의 한 종류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안경사의 직무 중에 거만은 어디까지나 안경,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석된 데이터로 도수 조정이나 안경 렌즈 선택의 참고치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데이터를 임의로 판단해서 진단을 하거나 병명을 확진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소견이 보일 때는 고객에게 눈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안과의 진료를 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OPD 스캔 3의 사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니덱 OPD 스캔 3는 타각 굴절 검사 기기로 한 번의 측정으로 굴절력, 각막 제형도, 수정체의 혼탁 등 다양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광학 기기입니다. 니덱 OPD 스캔 3는 측정 데이터를 서머리라는 카테고리로 나눠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머리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모든 서머리를 다 사용하지는 않으니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9개의 서머리 중에 안경원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버뷰 서머리, 웨이브 프론트 서머리, 코니어 서머리, 옵티컬 퀄리티 서머리 정도가 있는데요. 이걸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버뷰 서머리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버뷰 서머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버뷰 서머리인데요. 수차를 분석할 때 봐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버뷰 서머리 상단에는 여러 기능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사용하는 버튼을 표시해놨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측정 결과로 3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섹터는 눈 전체의 굴절력과 수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섹터는 각막 지형도와 각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섹터는 각막에서 망막까지의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각막 안쪽에서 실제로 굴절력을 가진 조직은 수정체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섹션을 수정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화면 수차는 대부분 각막과 수정체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타사 제품의 경우에는 수정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니덱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부에는 고의 수차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섹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버뷰 서머리 상단에는 전체 굴절력, 각막 지형도, 수정체 굴절력에 해당하는 3가지의 컬러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 방법은 각 맵에 커서를 올려놓고 움직이면 해당 포인트의 상세한 굴절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맵 상단의 돋보기를 누르면 컬러맵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한 것을 이미지를 종료하려면 백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각 컬러맵의 좌측에는 PSFV 축소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 확대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PSF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점 확산 함수 또는 점 상관 계수라고 합니다. PSF 이미지를 통해 피검사자의 시각적 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점 광원이 광학계를 통과한 후 결상면의 한 점으로 상이 맺히지만 우리 눈은 회절이나 수차의 영향으로 한 점으로 맺힐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상이 번지는 모양과 크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트렐 비율은 0에서 1위 값을 갖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시력의 질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은 나올 수가 없고 보통 0.8 이상이면 수차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맵과 측정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데이터는 사용설명서 또는 제조사에서 제공받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OPD 컬러맵은 최대 직경 9.5mm 동공 전체 영역을 각막에서 망막까지 눈 전체의 굴절력을 컬러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컬러맵은 붉은 컬러일수록 마이너스 디옵터가 강해지고 푸른 컬러일수록 플러스 디옵터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PD 맵에 표시된 수치들은 화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그림상의 좌측, 귀 쪽은 -5디옵터, 동공 중심은 -11디옵터, 코 쪽은 -13디옵터로 좌우 굴절력이 크게 변화하고 있네요. 그리고 화면 좌측 하단을 보면 3mm 존의 RMS 수치가 2.12디옵터로 정상 범위를 초과한 값을 보입니다. 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RMS 범위는 화면의 표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컬러맵 같은 경우 특정 질환이나 각막의 표면 상태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 많이 측정해보면서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눈 전체에 대한 PSF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PSF 이미지는 측정된 데이터를 계산하여 만들어진 이미지로 실제 저렇게 상이 맺히는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케이스를 보면 전체 PSF 이미지가 수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번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렐 비율도 0.007로 많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시력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액시얼 맵은 흔히 각막 지형도라고도 하는데요. 각막 공률을 디옵터로 환산한 것을 바탕으로 각막 표면 상태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맵입니다. 일반적으로 각막은 정점이 플러스 47디옵터 이하, 가장자리가 플러스 39디옵터 이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막 표면이 특별히 스티프하거나 플랫한 영역이 없이 완만한 비구면 형태를 띠고 있어 특별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네요. 혹시 각막 표면에 이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코니어 서머리를 열어 더 자세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코니어 서머리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막의 PSF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각막 PSF 이미지를 보니 조금 전에 봤던 전체 PSF와 비교했을 때 빗번짐이 확연히 작아진 것이 보이네요. 각막 지형도가 각막 PSF를 통해서 봤을 때 각막 쪽에는 수차의 영향이 적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인터널 OPD 맵을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 각막 안쪽의 굴절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막 안쪽에는 방수, 수정체, 유리체, 망막까지 이어지는데 방수와 유리체는 빛을 투과와 전달만 할 뿐 굴절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맵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수정체 굴절력 값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정체 맵에는 축선이 3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핑크색 T는 전체 굴절력에 대한 축, 녹색 C는 각막의 축, 파란색 I는 수정체 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축은 각막과 수정체 축의 상쇄와 융합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색상의 변화는 수정체가 가진 굴절력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녹색에서 약간 파란색이 보이는데 거의 정시에서 약한 원시성 굴절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수정체의 굴절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수정체의 PSF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수정체 PSF 이미지를 보니 전체 PSF와 상당히 비슷한 패턴과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정체 쪽에 수차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트렐 비율도 0.005로 미세하지만 전체 값보다 낮은 값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를 종합해보면 OPD 맵에서 -11디옵터 정도의 고도근 시의 각막 표면 상태는 양호했고 수정체 굴절력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SF 이미지를 비교하니 각막에서는 회절이 약하게 일어났지만 수정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절 무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각 맵에 대한 측정값을 확인하며 이번 케이스에서 어떤 원인으로 수차가 많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측정값들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의 표시는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프렉션 값을 보면 주간 중심부와 야간 동공의 범위에 해당되는 영역의 굴절력과 RMS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동공 직경은 주간에 2mm에서 4mm 정도고 야간에는 4mm에서 6mm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동공 직경이 커질수록 수차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동공 직경이 아주 작거나 야간에 충분히 동공이 커지지 않으면 야간 시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길 보면 중심부에서 스페리컬 -11.25디옵터, 실린더 -1.25디옵터, 축이 20축으로 상당히 높은 고도근시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시에 해당하는 동공 4.71mm에서는 스페리컬 -7.75디옵터, 실린더 -1.00디옵터,
축이 72축으로 주간에 비해 디옵터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DIFF는 주야간의 도수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계산한 값으로 0.5 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적색으로 표시되는데 주야간 시력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Irregularity 4.71mm 위 의미는 이 영역에서 불규칙한 고위 수차가 관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를 보면 포탈 전체, 코니어 각막, 인터널 수정체에서 각각 고위 수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오버뷰 서머리 하단의 오더의 숫자를 변경하여 수차의 적용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6차 수차까지 적용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차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피검사자의 데이터의 결과값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길 보면 인터널에서 1.643 마이크론이 나왔고 각막 수차가 0.169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전체 1.477 마이크론이라는 수차가 발생하고 있네요. 조금 전 수정체 PSF에서도 수정체 쪽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여기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토탈, 코니어, 인터널 버튼을 누르면 저위 수차를 제외한 고위 수차 컬러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길 보면 오버뷰에서 보였던 컬러맵과는 또 다른 양상이 보이는데요. 이건 저위 수차를 제외한 고위 수차의 영향만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웨이브 프론트 맵을 설명하려면 먼저 수차와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컨트라스트 버튼과 20분의 20과 40분의 20, 즉 VA 1.0일 때와 VA 0.5일 때 대비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라스트 버튼을 누르면 MTF 그래프가 표시되는데요. 이건 동공 직경의 변화에 따라 대비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피검사자에게 시력의 질 저하를 피검사자에게 설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이 대비도이고 가로축이 VA인데 분수값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위에는 녹색선과 핑크선 그리고 파란선이 있는데요. 녹색은 정시한, 핑크는 교정안으로 고위 수차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랑은 나아닐 때 대비도를 의미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20분의 20 즉 VA 1.0에서 위로 선을 긋고 핑크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좌측으로 선을 그었을 때 세로축의 숫자, %가 해당 시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나 라식, 라섹 등 수술 후에 대비도 저하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런 분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막에 대한 측정값은 각막 지형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케이는 각막 곡률 디옵터를 의미하고 스티프는 강주 곡선, 플랫은 약주 경선의 값입니다. 그 옆에 에스티그마는 강주와 약주의 차이로 각막 난시량을 표시합니다. 그 아래 Q와 이 값은 각막 비구면 지수인데 안경 처방에는 사용되지 않는 값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코니어 SA는 각막 구면 수차로 해석 영역은 6mm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체 굴절력에서 봤던 각막 수차와는 해석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네요. 참고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엔 클래시피케이션 버튼과 수치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측정된 결과값들을 통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제시해주는 자료입니다. 참고치로 보시면 좋고 혹시 내가 검사 중에 생각하지 못했거나 놓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시 내용은 화면의 표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클래시피케이션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래시파이어가 보이는데 이건 어느 섹션에 해당되는지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클래시파이어 상단의 그래프를 누르면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근거값을 보여줍니다. 클래시파이어의 그래프를 누르면 상세 정보가 보여지는데 전체 값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녹색은 정상, 노랑은 의심, 적색은 비정상적인 범위의 값으로 보면 됩니다. 이건 클래시파이어의 세부 항목을 요약한 표입니다. 딱 봐도 내용도 많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사용설명서를 보고 각자 보기 편하게 정리하고 프린트해서 거만실 테이블에 붙여놓고 필요할 때 보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터널 OPD 맵 아래에는 각막 내부의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실린더 아래로 토탈, 코니어, 인터널 값이 보이는데요. 전체 난시량과 축, 각막 난시량과 축, 수정체 난시량과 축을 한 번에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정체의 난시량이 마이너스 3.23 디옵터로 높게 나오는데 각막 난시가 일부 상쇄돼서 전체 난시량이 마이너스 1.00 디옵터 정도로 계산되었네요.
이건 덧셈 뺄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차와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그 아래에는 동공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픽은 주간 동공 직경을 의미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측정 당시, 주간 시의 동공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메소픽은 야간 동공 직경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 야간 시의 동공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디스트 2pm이 있는데요. 주간과 야간 동공 중심 간의 거리 차이를 표시합니다.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눈 내부의 결과값 중 제일 하단에 레트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레트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건 망막의 빛을 비추고 반사된 광원이 돌아오는 과정에 뭔가 장애물에 걸리게 되면 그 부분이 검게 표시되는데요. 이걸 보고 안과에서는 질병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질병을 판단하거나 병명을 피검사자에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안경사의 검안은 어디까지나 도수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됩니다. 단, 피검자가 이미 알고 있고 그걸 검사자에게 말해준 상황이라면 관계는 없겠죠. 다시 여길 보면 중앙의 흰색은 측정광이고요. 그 주변으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아마도 이게 영향을 주어서 수정체 쪽에 고위 수차가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런데 이 정도의 혼탁으로 이렇게 심한 디옵터와 수차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럴 땐 흑백 반전 모드를 실행해보세요. 어떤가요? 왼쪽과 양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흑백 반전을 한 경우에는 반대로 흰 부분이 혼탁, 검은 부분을 투명한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니 이 점을 주의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수정체 쪽에 혼탁으로 인해 고위 수차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디옵터의 변화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일반 검안기와 자각 검사를 했다면 도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의 디옵터 조정에만 관여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 중에 이런 것이 발견됐는데 고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를 중단하시고 안과 검진을 받게 한 후에 다시 시력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질환이 있는 경우 시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레트로 이미지에 관한 케이스를 몇 가지 더 볼게요. 윗줄의 세 가지 사례를 먼저 보면은 왼쪽이 정상적인 눈이고요. 가운데가 피질 백내장, 오른쪽이 방사성 절개술을 받은 눈의 레트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수정체 쪽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는 검게 그림자가 나타나게 보이니 참고하세요. 이제 아랫줄을 보면 레트로 이미지의 설정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검게 보이는 부분이 혼탁이 있는 것인데요. 핵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드로 관찰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흑백 반전 모드를 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흰색이 혼탁한 부분이고 검은색이 투명한 부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좌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뷰 서머리 상단의 좌안, 오안 변경 버튼을 눌러 좌안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 OPD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흐린 청색 계열로 약한 원시성의 경향을 보이는데 오안이 고도근시를 보이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네요. 그리고 화면 하단의 RMS 값을 보면 0.2 디옵터로 정상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PSF 이미지를 보면 오안에 비해 회절 무늬가 현저히 작아진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스트렐 비율이 0.121로 좀 낮기는 한데 고위 수차에 해당하는 웨이브 프론트 에러가 0.237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차의 영향이 적을 거라 예상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각막 쪽도 확인해보죠. 좌안도 오안과 비슷한 각막 표면 상태로 정점 47디옵터 이하 가장자리 39디옵터 이상의 값을 보이며 완만한 비구면 형태로 별다른 이상은 안 보이네요. 각막의 PSF 이미지도 전체 PSF 이미지와 비교해도 회절 무늬의 크기가 비슷하게 작게 관찰되네요. 여기도 웨이브 프론트 에러가 0.118로 각막에서도 수차의 영향은 적어 보이네요. 이번엔 수정체를 보겠습니다. 수정체에서도 거의 정시에서 약한 원시성 굴절력이 보이고 있고 PSF 이미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웨이브 프론트 에러도 0.205로 낮게 나오고 있네요. 이제 좌우안의 측정값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안의 굴절 디옵터를 보면 중심부가 스페리컬 플러스 0.75 디옵터, 실린더가 마이너스 0.75 디옵터, 축이 67축으로 측정되었고요. 야간시에 해당하는 4.14mm 영역에서 스페리컬 플러스 1.00 디옵터,
실린더 -0.75 디옵터, 축이 79축 정도로 나왔네요. 주야간의 편차도 스페리컬 0.25 디옵터로 거의 변화가 안 나타나네요. 우한과 비교했을 때 약 -11 디옵터 정도의 차이로 큰 편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 수차를 확인해보죠. 여길 보면 전체가 0.237 마이크론, 각막이 0.118 마이크론, 수정체가 0.205 마이크론으로 낮게 측정되었는데요. 보통 0.4 마이크론 이하면 수차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상 범위 이내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 우한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대비감도는 위의 결과값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방법은 우한과 동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막 쪽의 측정값을 한번 보죠. 각막 곡률과 각막 구면 수차 모두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네요. 좌우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네요. 각막의 다른 수치들은 비슷한데 클래시피케이션의 통계치는 약간 다른 예상치를 보이는데 이건 아마도 우한의 혼탁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한의 통계치 확인하는 방법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체 쪽을 보겠습니다. 수정체 굴절력은 양안에서 전체와 각막 굴절력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수정체 굴절력이 좌안에서 -0.34 디옵터, 우한에서 -3.23 디옵터로 큰 차이를 보이네요. 아마도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야간 동공 사이즈도 평균값 안에 들어오고 있어 큰 문제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레트로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좌안의 레트로 이미지를 보면 일반 모드로 보나 흑백 반전으로 보나 깨끗한데요. 우한은 혼탁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타각적으로만 봤을 때 좌안은 원시와 난시 처방을 적절하게 해주면 수차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교정 시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지만 우한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수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충분한 교정 시력을 얻기 어렵고 또한 좌안과 우한의 디옵터 차이가 10디옵터 이상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안시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우한의 혼탁을 해결하기 위해 안과적인 처방을 한 후에 시력 교정을 해야 충분한 시력 교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한과 좌안의 컬러맵, PSF 이미지, 각종 측정값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타각적 굴절 검사로 이 결과를 토대로 자각 굴절 검사를 해서 피검사자가 실제로 이런 증상을 자각하고 느끼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OPD 스캔3의 오버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이드를 제시한 것뿐이고 각자 많이 측정해보고 많이 눈에 익힐수록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안경은 안경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가 좋아진 만큼 많은 측정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도수 조정이나 안경 렌즈 또는 콘택트 렌즈를 선택할 때 참고값으로만 사용해야지 이걸 가지고 질병을 확정하거나 고객에게 함부로 이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블로그나 SNS에 OPD와 같은 장비를 매장에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까지 괜찮은데요. OPD로 검사한 데이터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를 할 경우 이건 의료법과 개인정보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